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저는 도표로 보통 제가 가지고 있는 A4 용지로 앞뒤면인데요. 그 그림으로 영문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영문법을 도식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페이지를 한꺼번에 올리고 또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각각의 그림을 주제별로 좀 잘라서 이렇게 한 15분 내외로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제 블로그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네 번째 강의가 끝나고 지금 다섯 번째 문장의 가능한 형태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의 가능한 형태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 이전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명사구라는 걸 한번 볼게요.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전치수식어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명사는 수식받을 수 있어서 후치수식어구가 있는데요. 요것이 이렇게 가로로 표시했습니다. 생략 가능하죠? 그러면 똘롱 명사만 남는 겁니다. 만약 전치수식어구도 있고 후치수식어구도 있다면 이런 형태를 이름을 뭐로 하냐면 이거를 명사구라고 합니다. 자, 이 명사구가 왜 명사구냐면 이 명사가 언어학적인 용어로 하면 head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언어학 책에는 head를 우리말로 핵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저는 머리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평행식으로 조금 크기를 조금 올려보면 바로 뭐가 되냐면 문장이 되는데요. 제가 주절이라 그랬습니다. 실은 요게 머리인데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요 주어 동사하고 요 음형 처리된 요거는 어떤 때는 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혼자 주어 동사 요것만 똘롱 쓰이고 이 수식어구 전치겠죠. 전치 수식어구, 후치 수식어구가 없고 요 가운데 부분만 있다면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치 수식어구나 전치 수식어 그 중에서도 요 4번 요거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이고요. 이때 접속사는 시간이나 방법, 조건, 이유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이 부사절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것을 이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주어 동사 있는 이 단위가 뭐가 되냐면 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설명할 때 어떤 때는 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때는 문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 용어에 대해서 극히 뭐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튼 주어 동사가 있는 묶음이고 얘가 핵심적인 요소구나. 그래서 이 왼쪽 전치 수식어구와 후치 수식어구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모양이 바로 뭐냐면 문장입니다. 언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장과 절은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문법 쪽에서도 혼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 강의에서 언제 한번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이게 바로 머리 역할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요. 1번서부터 5번까지 또 후치수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아주 똑같은 모양이 왼쪽 오른쪽에 있죠. 그런데 문장의 왼쪽 오른쪽에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는 부사가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부사가 가는 대표적인 자리인데 그래서 이 1번 자리 즉 부사가 오는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더라도 얘네는 다 뭐처럼 해석해야 돼요? 부사처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앞에 오는 이거를 이름을 뭐라 그러죠? 투부정사 그러죠? 이 투부정사를 우리가 문법책에 보면 그래서 뭐냐면 부사 자리에 있는 투부정사. 그래서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투부정사는 10중 8구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10중 8구라 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치사 명사. 이거는 이름은 전치사 구입니다. 근데 부사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보통 뭐뭐에서, 그죠? 아니면 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요소가 되고요. 부사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시간, 그죠? 장소, 또 이유, 뭐 이런 거를 뜻하는 게 문장에서 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 3, 4, 5, 6 이것들은 전부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이런 것을 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 4번 볼까요? 접속사 주어 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절입니다. 왜요? 부사 자리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4번, 5번, 6번은 실은 하나의, 즉 4번이 더 간소화된 게 5번입니다. 어떻게 간소화됐죠? 여기 부사절의 주어와 이때는 이제 주절이 됩니다. 주절의 주어가 동일하면 주어를 생략하고 접속사도 생략하면 이 동사를 어떻게 만들죠? 분사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문법책에 뭐라고 나와 있죠? 분사 구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6번 형용사인데 이것도 역시 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문이 있냐면요, 이렇게요. 형용사 rich as he is 하고 컴마하고 블라블라 하면 이때는 rich를 형용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as he is 요 자리에 있다가 이동을 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부자지만 그는 굉장히 인색하다. 이렇게 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합니다. 형태는 분명히 형용사예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고요? as 주어 동사가 있을 때, 그래서 요것도 부사절처럼 해석해서 비록 뭐뭐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결국 4번, 5번, 6번은 동일한 형태가 축약됐거나 변형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전치 수식어고요. 이 전치 수식어구는 거의 100% 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후치 수식어구 볼까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6번까지입니다. 6번까지 전부 다 부사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7번하고 8번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7번, 8번은 7번 볼까요? 앞에 만약 명사가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면 요거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또는 뭐처럼 쓰였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 절이 어디 와요? 주절 뒤에 주절이 오고 뒤에 바로 뭐가 올 수 있어요? 형용사절이 올 수 있는 7번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8번은 어떤 경우냐면요. 주어 동사.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등위 접속사라 그래요. 등위 접속사.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주어 동사 그리고 또는 but 주어 동사. 이러니까 뒤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가 이끄는 but and or 주어 동사는 부사처럼 쓰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은 반드시 부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7, 8은 7번은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게 해주고 그리고 8번은 등위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블러블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대등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앞과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결국은 많이 나오는 형태가 뭐가 되죠? 그대로 쓰이게 되죠. 뭐가 있습니까? to 부정사 있죠? 그 다음에 전치사구 있죠? 그리고 분사를 있고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절. 예. 결국 이런 형태들이 문장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여기에 나오는 예문을 들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잘 기억했다가 글을 읽을 때 요런 문장은 어떤 경우의 수고, 그러니까 부사가 나오고 주절이 나오고 또 투부정사가 앞에 이끌고 주어동사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절만 땡그러 주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런 거를 시험 문제에 낼 수 있는데, 결국 주어 동사라는 이 묶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 요런 것들이 나오면 하여간 어딘가는 뭐가 나온다고요? 주절, 머리가 나온다고 예측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거를 제가 뭐 15분도 안 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 유튜브를 구독하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제가 숙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숙제를 내고 여기 각각 1번이 나오는 경우의 수, 1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좀 지어놓고 설명하겠습니다. 1번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번 다 찾아보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치 수식어구 1번이구나. 또요, 어떤 문장을 딱 보면 전치 수식어구 2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문을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문장이 이렇게 나왔다 보세요. to로 나오고 동사 블러블러 나오고 뭐 콤마 있고 주어 동사 딱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치 수식어구 3번의 경우의 수. 그리고 아까 제가 예문 들었던 것처럼 형용사가 맨 앞에 나오고요. 블러블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러면 이건 전치 수식어구 6번 경우의 수. 그러니까 앞에 전치 수식어구 6개의 경우의 수와 뒤에 후치 수식어구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여기 후치 수식어구 보면 7개가 있습니다. 8개죠. 8개. 그러니까 다 나올 경우의 수도 막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지겠지만 지금 보면 여기에 6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뭡니까? 8개입니다. 그래서 막 X자로 크로스 되겠죠? 여기 전치 수식어구에는 부사가 나오고 후치 수식어구엔 전치사 명사가 나오는 경우의 수도 있겠고. 자, 분사 구문으로 여기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크로스가 돼서 투부정사로 또 나오는 경우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뭐 이렇게 연결을 하시오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도 연결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 뭐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번엔 뭐 할까요? 4번 하고요. 4번하고 그냥 물론 이제 이 주절은 꼭 나와야 됩니다. 4번 그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나요? 부사로 연결되나. 아니면 투부정사 전치 수식어구에 2번이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있고 뭐 관계대명사 나온다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2 주절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주절 앞에 투부정사 나오고 후치 수식어구로 관계대명사절 나왔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4번의 경우의 수와 주절은 반드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똑같이 4번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뭐 임의적으로 다음에 5번이 나오고 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그 다음에 뭐 8번 이렇게. 그러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6개와 8개가 조합을 이룬다면 상당히 많은 조합이 나오겠죠. 뭐 그런 조합으로 결국 영어는 뭡니까?
문장을 그 수많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지만 실은 영어에서 쓰이는 형태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돌아가는 시스템만 잘 알고 있다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런 경우의 수를 찾으면 문장을 찾아서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뭐 이렇게 문자나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뭐 감히 검수하고 이렇게 감수해보고 이 문장 맞네요 이렇게 제가 한번 저도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장을 통해서 뭐 문장 정리도 할 겸 제가 표로 정리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문장으로 한번 예문을 만드시던가 글을 읽으시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한 설명이었는데 제가 하고도요. 아무튼 그래도 참고 잘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